자, 43번에서 45번 볼게요. 근데 지금 가나다로 묶여있지. 그럼 나의 처석이라는 시와 다의 성숙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럼 지금 가가 지금 뭐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보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 문학 보기부터 보는 거였죠? 그쵸? 볼게요. 시에서 자연현상은 이미지화되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미지라는 건 뭐랑 관련되냐면 심상과 관련이 돼. 그러면 소민아, 우리 심상에 뭐가 있을까? 먼저 눈으로 보는 심상을 시각적 심상. 근데 모든 문학의 시각은 기본이야. 그 다음 우리 귀로 듣는 걸 청각, 피부로 느끼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맛보는 거 미각. 선생님 하나 더 하고 싶어. 공감각적 심상도 있는 거지. 현웅아, 공감각이 뭐지? 뭔데 그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개만 나온다고 해서 공감각은 아니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시각으로 느끼는 감각을 후각화해서 표현한다든가. 은빛 비린내. 그치? 후각적 심상을 시각화한다든가. 그치? 이런 식으로 감각의 전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시각은 모든 문학의 기본입니다. 그럼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는 건 문학에서 틀릴 수 없는 선택지야. 다만 그렇게는 안 나오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시각 외에 다른 감각적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화자의 내면입니다. 내면은 뭐지? 심리지. 그럼 이건 뭐랑 관련돼? 감정, 정서와 관련이 되겠죠. 그치? 그럼 결국 시에서는 자연현상을 이미지, 감각적으로 표현할 거야. 맞니? 그 방법 중 하나는 그럼 첫 번째 방법 1. 자연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거. 경험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거. 그 다음 2. 자연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거. 자, 우리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뭐야?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거지. 정서, 그치? 생각, 가치관 이런 거 다 관념입니다. 이때 자연현상의 이미지들은요. 시적 장면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거나 대비되기도 할 거야. 그럼 우리 이런 변화, 요거지. 이러한 변화들.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거래. 아, 그럼 보기 내용은 뭐다? 자연현상을 이미지화해서 화자의 뭐를 드러낼 거다? 내면을 드러낼 거다. 그럼 화자가 경험한 자연현상을 이 감각적 이미지로 형성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자연현상에 화자의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 오케이. 자, 시를 보겠습니다. 자, 박성룡의 처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처서라는 단어 뜻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처서는 24절기 중에 하나야. 우리 뭐 초복, 중복, 말복, 입춘, 그치? 맞니? 뭐 처서매직이라고 있잖아. 처서매직 맞나? 그치? 이때 처서가 지나면 조금 시원해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24절기 중 하나로 더위가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시기로, 그럼 얘는 뭐에서 뭐로 넘어가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말인 거야. 처서 자체가. 오케이? 볼게요. 올라갑니다.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깊은 밤은 뭐가 되냐면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때는요, 화자가 외부의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우레소리들이 사라지는 걸 느껴. 그리고 작은 풀벌레 소리들을 느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외부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내면을 사색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사색은 뭐냐면 깊은 생각이야. 여기 시간적 배경의 쉼표, 우레소리의 변화를 지각, 깨닫는 시간입니다.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 밑줄 치고요. 천지를 울리는 우레소리는요, 천둥소리예요. 우리 여름은 막 장마에 태풍에 오잖아. 그치? 그럼 이 천둥소리니까 얘는 뭐랑 관련된? 여름과 관련된 소리야. 그럼 진아, 소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치? 그리고 얘는 역동적이고 시끄러운 특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번뇌와 번잡함 등을 드러내. 그러니까 내 내면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치? 시끄럽고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불안정한 거야. 이해되죠? 그런 소리들도 이제는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거치듯이라고 뭐를 했어? 지규법이 사용됐죠. 그쵸? 그래서 요 지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의 감각 경험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레소리들이 없어지는 걸, 이마에 땀방울이 없어지는 거에 비유를 했다는 거잖아. 그치? 에어컨 틀까? 괜찮아? 거치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 보다 라고 얘기했어. 무엇이 넘어가? 우레소리가지.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주어잖아. 소리들이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간다 라는 건 소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니까 운동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치? 운동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이건 뭐야? 우레소리가 사라진 거야. 그럼 우레소리가 어떤 계절을 상징하는 거였어? 여름을 상징하는 거였잖아. 그게 사라졌으니까 계절이 뭐 하는 거야?
변화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고, 그치? 뭔가 덤덤하고, 덤덤하다는 건 담담하다라는 거고, 차분한 어조가 드러나고요. 우리 이렇게 차분한 걸 뭐라고도 하냐면 관조적이라고도 해. 담담하게 바라보는 걸 관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1시간 걸릴 거라고 한지 알겠지? 필기 많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지금 1년에서는요, 여름이 사라지고 찾아온 계절의 변화야. 그거를 우레소리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볼게요. 역시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가 표면의 화자가 드러나 있네요. 자정을 넘어. 그럼 자정을 넘어라는 건 밤이 깊어지는 거지. 그럼 시간의 경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밤이 깊어져.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 그럼 깊은 밤에서 지금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 돼. 그럼 고단하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거지. 밑줄. 모모야만이라는 건 조건을 드러내는 어미거든요. 그치? 조건을 드러내는 어미야. 조건형 어미. 그럼 뭐야? 참고 견디는 거니까 인고하고 인내하는 거지. 그치? 이래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에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됩니다. 그럼 봐봐. 벌레 설레이는 소리는 뭐를 드러내? 가을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자, 벌레 설레이는 소리에 쓸게요. 선생님 조금 크게 잡았어. 그치? 벌레 설레이는 소리는 가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벌레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치? 벌레 소리니까 뭔가 미세한 생명의 소리야. 그럼 이 말은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뭔가 우레소리는 생명의 소리는 아니었잖아. 그치? 기상현상의 소리였잖아.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느끼는 이 벌레 소리는 미약하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지. 그치? 그럼 우레소리에 비해서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가을의 서늘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우레소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시끄럽다면 벌레 소리는 미약하지만, 그치? 정적이지만 설레이는 그런 소리야. 근데 지금 봐. 지금 벌레가 뭐 한다고 있어? 설레인다 라고 했잖아. 맞니?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해?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거 뭔지 확인해야 돼. 감정 이입인지 확인해야 돼요. 감정이입으로 봐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야. 감정이입이라면 당연히 의인법도 가능하죠. 그쵸? 왜? 설레이는 감정을 벌레가 느낀 거고, 이게 왜 감정이냐면 내가 가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을은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계절이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이연에서는 봐봐. 가을에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거의 조건은 뭐야? 고단함을 참고 견뎌야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가을을 맞이하는 조건이 인내와 인고야. 이해됐죠? 어떤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다 뭐냐면 벌레의 소리야. 그치? 벌레 소리 중에, 그치?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봐봐. 같이니까 무슨 법이죠? 직유법이 쓰였죠. 그쵸? 그럼 명주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가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실이야. 그러니까 벌레 소리가 작은 소리잖아. 맞니? 그러니까 작은 그 생명의 그 미약한, 그치? 근데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처럼 느껴진대. 같이 빛나는 시름을. 자, 빛나는 시름 밑줄 치고. 시름은 걱정이나 근심인데요. 시름이라는 감정이잖아. 즉 추상적 관념, 시름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했어요. 빛난다 라는 건 우리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또 이건 봐봐. 결국 뭐라는 거야? 그 벌레의 소리가, 그치? 시름이 빛나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벌레의 소리라는 청각을 빛난다라고 했으니까 시각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뭘로도 볼 수 있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치? 한 거고. 청각, 벌레 소리를 시각화했지. 빛난다고. 청각을 시각화, 청각 벌레 소리를 시각화, 빛난다고 시각화한 것 같아요. 청각 벌레 소리를 빛난다 시각화했다. 그치? 벌레 소리, 청각을 빛난다고 시각화했다. 그러니까 뭐로 볼 수 있다? 공감각적 심상으로도 볼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또 어떤 소리는 째깍 우리 이런 거 뭐야? 음성 상징어지? 중에 의성어일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녹슨 가위 소리에 뭐 한 거야? 비유했지? 비유고요. 얘는 비유 중에서는 은유. 근데 왜 녹슬었을까? 우리 녹슨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약해. 미약해 같은 말이겠지? 뭔가 쓸쓸해. 그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어떤 이런 가을의 분위기. 가윗소리로. 또 엷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신용으로, 즉 미약한
생명의 떨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청각을 시각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지. 소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들리게 마련이지만 그것들, 벌레의 소리들, 이 벌레의 소리들, 그치? 이것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그것들이 뭐야? 깊은 우물. 뭔가 깊은 성찰, 깊은 내적 성숙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치?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또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치? 그럼 요 두 개를 보면 성숙, 정화, 맑고 깨끗, 요런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해요. 오케이. 또 여기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 그럼 소리를 차갑다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공감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각을 촉각화했다고. 그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그럼 지금 요 3년에서는 벌레 소리의 다양한 양상으로 포착을 해서 그걸 열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이 화자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다. 이 작은 소리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니까. 오케이? 쳐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요거 봐. 1년의 일행이 그대로 반복되지. 그럼 이 시의 특징으로 동일한 시행 방법 OX 5 19도 두어 절 이상이니까 동일한 19의 반복 5 맞니? 시어의 반복 5 되죠? 그쵸? 나는 아직 깨어 있다가 그치? 깨어 있다가 맑은 아침이 돼서야 잠이 들겠대. 그치? 그러면 봐봐. 이 깨어 있는 건 나의 의지지. 그치? 능동적인 자세가 보이고요. 저 우레소리가 뭐지? 여름의 소리지. 그치? 여름의 소리가 산맥을 넘어 소멸해 사라지고 설레이는 벌레 소리 가을. 그럼 이건 또 생선과도 연결될 수 있어. 맞니? 이 벌레 소리 이 벌레 소리도 강으로 바다로 다 흘러. 이게 개울을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 맞니? 그런 그 맑은 아침에. 그럼 그 맑은 아침이라는 건 모든 번잡함이 사라진. 왜? 가을 소리도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진 평화와 안식의 시간입니다. 자, 이 말면도 조건이고요. 그치? 조건이고요. 모든 번잡함이 사라지면 그
그 맑은 아침에 그 평화와 안식의 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잠이 들겠대. 그럼 이거는 가을을 맞이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야. 나의 의지로 지금 잠을 자지 않으니까. 얘를 시름의 소멸과 동화의 의지로 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럼 지규고요. 우리 유리잔의 이미지는 어때? 순수하고 투명하지. 순수하고 투명해. 그렇게 맑은 그 가을의 아침, 그 가을의 아침이 요 맑은 아침이지? 그치?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즉 심리적 안식을 기대하죠. 그치? 그러면은 이걸 뭐로도 볼 수 있냐면 맑은 영혼의 회복과 자연과의 합일로도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아침에서야 안식과 평화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을을 뭐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가을은 긍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처서기의 특징을 보면 자연 현상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인식해. 특히 청각적 이미지에. 그치? 집중을 해서 우레소리가 사라지고, 그치? 그 벌레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치? 뭐뭐다, 동일한 종결음이 사용하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시행의 반복, 식구의 반복, 시어의 반복 이런 거 다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쓰였어. 음성 상징어도 사용이 됐고. 그치? 그리고 또 담담하고 관조적이고 차분한 어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치? 결국 평화와 안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거든. 그 평화와 안식이 나에게는 뭐야? 잠인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을 중심으로 나와 나를 보라고 했는데 봐봐, 나를 볼게. 청유형 어미라는 건 뭐냐면 모모자가 청유형 어미야.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나온 요 5개 있잖아. 그치? 요 5개는 솔직히 모든 시의 표현, 시의 모든 표현이 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거든. 시적 상황, 분위기, 정서, 주제, 여운, 그치? 요런 건 모든 표현이 다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만 보면 돼.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나의 청유형 어미 자체가 쓰이지 않았어요. 나의 감탄사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감탄사 쓰이면 영탄일 거 아니야? 영탄이 담담한 거야? 아니지. 격정적인 거잖아, 영탄은. 근데 우리 본 처석이는 담담하고 차분하고 관조적이었지. 그치? 그리고 음성 상징어 쓰였지, 째깍째깍이라든지. 오케이?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A와 B를 볼 건데요. A가 쳐서 가까운 이 밤입니다. 화자가 대상이 지닌 문제죠. 그럼 여기에서 대상은 뭔가 벌레 소리라든지 계절 변화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치? 자신의 한계도 아니야. 그 다음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이 대상을 만약에 벌레 소리나 가을이라고 보면은 44번에 3번. 요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요거 세모. 대상의 변화를 지각하지. 여기서 대상은 뭐야? 자연, 즉 계절. 그 변화를 지각, 인식한다는 거야. 자, 외적 갈등 없었지? 그치? 오케이? 45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가을이 이 땅에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는 자연현상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거 맞죠? 그치? 심리적 안식을 바라는 화자의, 그치? 기대가 드러났지. 그치? 그 다음 4번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라고 했어. 그럼 차갑다라는 건 촉각이고 개울물 소리는 청각이지. 그치? 그럼 촉각과 청각으로 이미지화된 거지, 자연현상이. 그치?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여기서 드러난 화자의 인식은 뭐야? 가을이 오고 있다 라는 인식이지. 그치? 나에는 또 어떤 인식이 있는지까지 볼 거고요. 그럼 여기 맞고. 벌레 소리가 다 흐르면 비로소 잠이 들겠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근데 이게 정적을 동적으로 전환했다라고 했거든? 근데 봐봐. 흐르는 건 뭐였지? 벌레 소리가 흐른다 동적인데 이게 정적이야? 잠이 들겠다가? 자, 5번을 보면 근데 봐봐. 벌레 소리가 흐르는 거는 동적이야. 동적이야. 그리고 고요해진 상태가 돼서 잠을 들겠다 라고 한다면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전환한 게 아니라 얘는 동적 이미지를 정적 이미지로 전환을 한 거지. 그치? 반대가 되는 거지. 흐르는 건 동적, 그리고 없어지면, 그치? 정적 고요함 속에서 잠을 자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선 나가 틀렸네? 왜냐면 정적에서 동적이 아니라 동적에서 정적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 요거 4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나시, 고재종의 성숙을 볼 거예요. 성숙. 자, 바람의 따뜻한 혀가 라고 했어. 그럼 따뜻한은 어떤 거야? 촉각이지. 그치? 근데 이 촉각이 약간 포근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 혀는 누구의 혀야? 바람의 혀잖아. 맞니? 맞니?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류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오케이?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의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봄바람이야. 따뜻한 혀가 살짝이야. 원래 살짝이지. 맞춤법에 틀렸네?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이고요. 바람의 혀가 나무에 닿는 모양을 가볍고 조심스럽게 나타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적 허용이고 바람의 혀가 그 미루나무에 닿는 모양을 가볍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살짝을 가져온 거야. 오케이? 우듬지. 우듬지라는 건 뭐냐면 나무의 꼭대기야. 나무의 꼭대기. 그럼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가볍게 살짝 닿기만 해도 이 갱변의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은 짜갈짜갈 소리가 날 듯. 음성 상징어고요. 그치? 이파리들의 소리를 보석 조각들의 소리로 형상화. 이파리들의 소리를 보석 조각들이 이렇게 뭉치면 짜갈짜갈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 왜냐면 뒤에 보석 조각이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그치? 소리가 날 듯 지규법. 온통 보석 조각으로 반짝입니다. 그치? 그럼 이 보석 조각으로 반짝인다라는 건 인생의 황홀한 순간인 거고, 감각적이고 표면적인 기쁨이야. 일시적인. 그러니까 시련을 겪기 전이야. 그럼 이게 봄바람이니까 우리 왜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성숙되는 거라고 본다면 봄은 약간 유년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시련을 겪기 전. 맞니? 그때는 뭔가 그 긍정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살짝만 있어도 맞니? 황홀함, 기쁨을 되게 크게 느꼈나 봐. 즉각적으로.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자극이지. 여기서 쓸게. 긍정적인 외부 자극으로 인해 보석 조각으로 반짝였어. 됐니? 근데 이연 볼게. 바람의 싸늘한 손이라고 했어. 그럼 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인법이 확실해. 손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지금 또 싸늘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촉각이거든? 근데 우리 따뜻한 건 어때? 포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지. 그치? 그럼 싸늘한 건 어때? 혹독하고 부정적인 느낌이지.
그치? 무엇에? 바람에. 그럼 여기에서 바람은 차가운 가을이나 겨울바람으로 부정적인 외부 자극이겠지. 그럼 바람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니까 양면적인,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싱싱이라는 뭐가 있어? 음성상징어 있지? 그치? 싸대기를 후리자. 싸대기를 후려요. 우선 싸대기라는 비속어 사용했고, 때려 뭔가 역동적이고 폭력적임을 드러내는 거지. 그럼 이 싸대기를 후린다라는 건 뭐야? 시련을 준다는 거잖아. 무엇이?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 단짝이기도 하지만, 그치? 바람으로 인해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응. 강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봐봐. 시행 반복되고 있지. 1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지? 그치? 그럼 가나의 공통점을 시행의 반복이라고 해도 맞네. 그치? 후두둑 후두둑 역시 음성상징어. 굵은 눈물방울로 쏟아져요. 그럼 이제 눈물방울로 쏟아진다라는 건 고통을 겪는다는 거잖아. 그치? 고통. 그리고 쏟아지니까 하강적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거지. 맞니? 맞니? 그럼 지금 1년에서의 이파리들은요, 포근한 바람이 살짝 와도 막 황홀함을 경험했어. 그치? 그리고 2년의 이파리들은 또 외부 자극, 바람으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에서 이파리는요, 이파리들은 표면적 감각 기관으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의 외부 자극은 우리 바람이었지? 그치? 그래서 쉽게 기뻐하고, 요게 1년, 슬퍼하는 요게 2년, 그치? 미성숙한, 자아의 상태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표면적 감각기관으로 외부 자극,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 그치?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 흔들리는 거잖아. 내 감정에 동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 제목이 성숙이니까. 그치? 응.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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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온몸이 떨리는 황홀 1년.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2년. 그럼 여기서 온몸이 떨린다라는 건 격렬하고 극단적인 반응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로 인해 내가 격렬하고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상태라는 거잖아.
됐나요? 됐나요? 근데 그러나 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거 시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즉 미루나무의 내적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치? 그러나 미루나무는 극히 한두 자쯤 더 키우고 키워. 그치? 또 몸통도 두세 치나 더 불려. 자, 대꾸법 쓰였고요. 구체적 수치 나왔어. 한두, 두세. 그치? 그치? 그럼 이걸 통해 뭐를 드러냈느냐라고 한다면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겪은 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성장은 성숙이죠. 그치? 아래 쓸게. 미루나무는 격렬한 감정의 동요는 흔들리는 거야. 우리 1, 2연 막 온몸이 흔들리는 온몸이 떨리 이거 있었잖아. 그치? 그것과 동요와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능동적인 주체다.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서는 그치? 기쁨과 고통을 격렬하게 한번 느껴야 돼. 그치? 그거 후에 성숙 성장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이야. 그치? 그럼 얘는 내면적으로 안정되고 초연해진 성숙의 단계, 성숙의 시간이야. 저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줘. 뭐가? 미루나무가. 그치? 그럼 이 정정하다라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 맑고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뭐로 볼 수 있냐면 감정적 동요 없이 세상을 관조하는, 담담하잖아. 관조가 담담하잖아. 그치? 그런 격렬한 흔들림 없이 관조하는 맑은 태도, 순수하고 관조적인 내면의 상태에서 달관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달관이라는 건 어떤 거에 연연이나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 초연해진 걸 달관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애증의 이파리를 모두 떨궈. 그치? 그럼 떨군다 하강 이미지 있다고 하지? 고개 든다
상승 이미지도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 이파리는 뭐였어? 막 감정을 격렬하게 느끼는 미성숙한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애증의 이파리를 떨군다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집착, 뭐 동요를 모두 놓아버린. 그치? 긍정이야? 오케이?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집착, 동요를 모두 놓아버림. 이제는 고독의 자리에 서서. 그럼 이 고독의 자리라는 건 고독의 경지는 외부에 영향받지 않는 거야. 우리 이파리들은 외부 바람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었잖아. 그치?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는 경지이자 내적 성숙, 즉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확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애증의 감정을 사라진 후에. 그치? 오케이? 고독의 경지는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는 경지자 내적 성숙,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확립한 상태. 오케이? 그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든다? 그럼 남빛 하늘을 바라보는 거잖아. 이게 미루나무의 지향인 거야. 그치? 그래서 맑고 푸른 하늘로 이상적이고 정신적 가치가 완성된 경지. 그치? 또 고개를 든다 상승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뭔가 당당하고 의지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얘 역시 관조적이고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를 사용했고요. 우리 가에서도 어떤 평안과 안식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었잖아. 그치? 여기 다에서도 의지적인 태도 드러나고요. 미루나무를 중심으로 시련을 겪고 삶의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 아니 성숙과 달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했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수미상관이라고 함은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요. 다의 수미 상관없고요. 말을 건넨다라는 건 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청자 없고요. 감탄사 나와 있지 않고요. 음성상징어 활용했으니까 43번의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 B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바람도 무심해.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성숙의 시간이잖아. 근데 그게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 아니고 화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 그치? 그리고 화자가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 맞지? 그 가치가 뭐야? 성숙. 성숙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내적 갈등,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 없어요. 그리고 미로나무 입장에서도 그 내적 갈등이 이제 끝난 거지. 심리적 동요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45번 봅시다. 다에서는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와 몸피가 늘어나. 그치? 그러면 봐봐. 화자의 인식이 나무의 생장, 자라는 거에 투영이 됐대. 그치? 그럼 화자의 인식이라는 뭐야? 주관적, 봐봐.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겪은 후에 뭐한다? 성장한다는 추상적 관념이지, 화자의 인식은. 그치? 그게 나무의 생장이라는 무슨 현상? 자연 현상에 투영이 된 거지. 그치? 우리 가에서 방법 2개 있었잖아. 그치? 2번 맞고. 애증의 이파리들을 모두 떨구고 남빛 하늘로 고개 든다. 떨군다, 고개 든다, 상승, 하강의 대비를 통해 내적 사유, 이런 변화, 전환이라든지 대비를 통해, 그치? 이런 변화들을 통해 내적 사유를 드러낸다고 했잖아. 성숙과 관련된. 오케이. 자, 다에서 싸대기를 후립니다. 싸대기를 후린다. 우리 이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싸대기를 때린다. 그 다음 싸늘한 손. 이건 뭐야? 또 촉각이잖아. 싸늘함은. 시각과 촉각으로 이미지화된 거 맞고. 어떤 인식? 바람이 시련도 준다라는 인식. 그치? 1년에서는 황홀함이었는데 그 바람이 싸대기를 때리는데 시련도 주는구나. 와 관련된 인식. 그치? 자, 다를 볼게. 다에서 이파리들이 보석 조각으로 반짝이고 강물에 쏟아진다라고 했어. 근데 이파리들이 보석 조각으로 반짝일 때 짜갈짜갈이란 소리가 났지. 그럼 이 보석 조각들이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거기에다가 강물에 쏟아지는 거 둘 다 동적이야. 그러니까 정적에서 동적으로 전환했다는 건 다도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